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라입니다. 국밥을 정말 좋아해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현재 서구 사회가 처한 뼈아픈 현실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대나 차량 터리 범죄나 텍사스의 끔찍한 총기 사고, 혹은 예술의 도시라 불리던 프랑스 파리 지하철에 만연한 소매치기와 무법적인 치안 붕괴 소식을 뉴스로 접하셨을 겁니다. 밤거리를 걷는 것조차 공포가 되어버린 극도의 불안과 개인주의가 팽배한 서구 사회에서 늦은 밤까지 안전하고 따뜻하게 한 테이블에 모여 음식을 나누는 한국의 고도로 문명화된 식사 방식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거대한 동경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치안의 부재와 파편화된 일상에 지친 서양인들에게 한국이 식문화는 질서와 평화의 상징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 한국식 바비큐를 먹지 않으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과 최신 유행에서 완전히 도태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한국에서 특정 디저트가 유행할 때 매장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 미국의 LA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서 한국식 고깃집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최전선인 미국에서 돈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이유가 있는 법이죠. 미국인들은 원래 삼겹살을 좋아했지만 최근 들어 전혀 예상치 못한 부위인 양념 돼지갈비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치솟았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를 영어 번역 없이 갈비라는 한국어 고유 명사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열광하는 한국식 갈비의 필수 조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첫째, 반드시 달콤하고 짭짤한 간장 베이스로 양념되어야 합니다. 둘째, 고기를 자를 때 서양식 나이프가 아닌 무조건 가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처음 이 광경을 목격한 많은 미국인들은 주방용 가위로 식탁에서 고기를 자르는 모습에 적잖은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은 한국인의 뛰어난 실용주의에 완전히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라는 낡은 서양의 격식보다 가위가 주는 압도적인 편리함과 속도전에 매료된 것이죠. 지금 미국에서는 식탁에서 가위로 고기를 자르지 않으면 진짜 한국 식당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단순히 가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특유의 튼튼한 가위여야 하고 반드시 숯불이 있어야 하며 테이블마다 연기를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신선한 상추쌈, 쌈장, 잘 익은 김치, 그리고 불판에 구워 먹을 수 있는 통마늘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만 현지인들은 그것을 진정한 코리안 바비큐로 인정합니다. 이 정교한 시스템 중 단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그 식당은 냉혹한 미국 외식 시장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동안 한식이라고 하면 떡볶이 같은 간단한 분식만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한식의 정수는 바로 쌈에 있습니다. 잘 구워진 마늘을 상추에 올리고 쌈장을 듬뿍 찍은 고기와 밥을 더해 입안 가득 밀어 넣는 그 한 입. 누군가 한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 완벽하게 조화된 쌈 하나를 입에 넣어주는 것으로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미식 국가를 분석해보아도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신선한 채소가 하나의 쌈 안에서 이토록 폭발적인 맛의 시너지를 내는 음식은 한국의 쌈이 유일합니다. 저는 객관적인 분석가이지만 이 쌈이 선사하는 미각적 완성도는 전 세계 어느 음식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을 두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다 보니 그저 소셜미디어의 거품이나 맹목적인 환상 때문에 음식 맛까지 과대평가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정보 분석가로서 100% 사실에 입각해 말씀드립니다. 일부 문화 현상의 알고리즘이 만든 거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갈비 열풍만큼은 절대 거품이 아닙니다. 간장에 재운 고기가 숯불을 만날 때 발생하는 짙은 불향과 마이야르 반응은 생물학적으로 인류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미각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유명 여행 데이터 조사 매체에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을 조사한 결과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한국식 돼지갈비였습니다. 사실 이 갈비가 미국에 어제 오늘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한국계 미국인들이나 극소수의 미식가들만 은밀하게 즐기던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알고리즘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를 장악한 한국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아이돌의 영상에서 갈비를 먹는 장면이 끊임없이 노출되었고 최근 압도적인 시청률을 기록한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도 갈비가 핵심 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시각적 자극과 고기 굽는 소리가 주는 청각적 쾌감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번지며 미친 듯한 수요를 창출해낸 것입니다. 게다가 숯불구이의 특성상 미국 가정집에서 쉽게 구현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사람들은 식당으로 몰려가 엄청난 대기줄을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불쾌하지만 중요한 지정학적, 역사적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는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나 애니메이션에 맹목적으로 심취한 일부 서양인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간장이 일본의 전통 소스라는 얄팍한 지식을 근거로 한국의 간장 양념 돼지갈비가 사실은 일본 음식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이 논란을 집중적으로 취재했습니다. 팩트체크 결과 그들의 주장은 완벽한 무지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모래에서 비롯된 헛소리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100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4발 달린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했던 국가입니다. 생선 위주의 식문화만 발달했던 그들이 훗날 육식 금지령이 풀린 후 고기를 어떻게 조리할지 몰라 방황할 때 징용된 한국인들이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을 그대로 채용하여 발전시킨 것이 지금의 야키니쿠입니다. 심지어 일본 현지에서도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는 한국의 것이라는 인식이 매우 지배적입니다. 갈비라는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흉내내어 가루비라고 부르는 것만 보아도 이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100% 대한민국의 고유 문화입니다. 또한 LA 갈비라는 명칭에 얽힌 오해도 바로잡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종종 이를 LA 갈비라 부르지만 정작 미국 현지인들은 이를 코리안 바비큐라고 명확히 구분하여 부릅니다. 이 명칭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존재하지만 가장 신빙성 있는 분석은 이렇습니다. 과거 미국 내에서 가장 거대한 한인 공동체가 형성된 곳이 바로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이었습니다. 척박한 이민사회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이 생존을 위해 그리고 고향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 가장 많이 소비하던 형태의 고기구이가 바로 이 갈비였고 그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LA 갈비라는 이름표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미국 음식이 아니라 타지에 뿌리내린 한국인들의 끈질긴 생명력과 정체성이 결합된 자랑스러운 한국 음식입니다. 요즘 미국 현지인들은 이 갈비를 먹을 때 어느 부위가 가장 맛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살코기를 넘어 뼈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질기고 쫄깃한 근막 부위가 진짜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미국 현지 소셜미디어에서는 아는 사람만 안다는 뜻의 영어 줄임말을 유행어처럼 사용하며 뼈에 붙은 고기를 뜯는 영상을 자랑스럽게 올립니다. 한식 초보자들은 그 질긴 부위를 칼로 우아하게 썰어보려 애쓰지만 진짜 한식을 이해한 현지 고수들은 가위를 이용해 뼈마디를 정확히 잘라내어 손으로 들고 뜯습니다. 식사가 여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한국식 고기구이가 아닙니다. 서양인들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성인 인구의 약 80%가 심각한 비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날씬한 체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날씬한 한국인들이 고기를 배 터지게 먹고 난 후 디저트라는 명목으로 불판 위에 밥과 남은 고기를 잘게 썰어 볶음밥을 만들거나 시원한 냉면을 추가로 들이켜는 모습을 보며 미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위장 크기가 자유자재로 늘어나는 것이냐며 혀를 내두르죠. 하지만 이제는 그들도 고기 기름을 잔뜩 머금은 볶음밥의 마력에 중독되어 메인 요리인 고기보다 후식인 볶음밥을 더 기다리는 기현상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살얼음이 띄워진 차가운 국물에 질긴 면발을 풀어 먹는 냉면의 경우 특유의 식감과 오이향 때문에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통계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식이라고 무조건 모든 것이 현지화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냉정한 데이터 분석의 결과입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대비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미국의 바비큐가 아닌 한국의 바비큐가 미국 사회를 위로하고 있는가? 최근 LA 식당가에서는 삼겹살이나 갈비에 소주와 맥주를 능숙하게 섞어 마시는 이른바 소맥 문화가 폭발적으로 확산 중입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갈비 한 점에 차갑고 청량한 소맥 한 잔의 결합은 화학적으로도 완벽한 쾌락을 선사합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바비큐 파티 문화를 분석해보면 그들의 삭막한 단면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주말마다 마당에 모여 고기를 굽지만 남자들은 밖에서 시가를 피우며 고기를 굽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집안이나 다른 테이블에 파편화되어 모여 앉습니다. 각자의 접시에 고기 한 덩이씩을 배당받아 개인주의적으로 칼질을 하는 차가운 문화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기 부위는 다릅니다.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불판 주위에 둥글게 둘러앉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로의 고기를 구워주고 쌈을 싸서 입에 넣어주며 잔을 부딪힙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깨진 차량 유리창이나 파리 지하철의 소매치기 같은 삭막한 범죄의 위협에서 벗어나 가장 안전하고 평등하며 온기가 넘치는 공동체의 연대를 한국의 식탁 위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곧 마음을 나눈다는 인류 보편의 진리를 한국식 바비큐가 미국인들의 가슴 깊은 곳에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자본주의 식당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반찬 문화입니다. 미국의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에서는 고기 한 덩이를 제외한 삶은 감자 하나, 소스 한 방울까지도 철저하게 추가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한국 식당에 앉자마자 테이블을 가득 채우는 무료 반찬들을 본 외국인들은 처음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주문하지 않은 음식을 내어주고 나중에 거액을 청구하는 사기 수법이 아닌지 의심하며 도망칠 궁리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정성스러운 잡채와 감자 샐러드가 모두 무료이며 심지어 무한으로 리필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한국의 인심 앞에 이성을 잃고 환호합니다. 고기가 구워지기도 전에 반찬을 3번씩 리필하는 미국인들의 모습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현지 식당 사장님들이 밀려드는 반찬 원가 감당이 어려워 무한 리필이라는 사실을 숨길 정도로 그 파급력은 거대합니다. 과거 서양인들은 식사 후 옷에 음식 냄새가 배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지의 젊은이들은 코리안 바비큐를 먹고 온 날이면 그 달콤한 갈비 냄새를 자신이 오늘 트렌드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훈장처럼 여기고 자랑합니다. 갈비의 향기가 그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기억과 연결되는 심리적 안정제가 된 것입니다. 분석을 마무리하며 100%의 확신을 담아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미국 전역을 휩쓰는 이 갈비 열풍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스타그램의 유행이 아닙니다. 맵고 강렬한 떡볶이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부드러운 갈비, 그리고 정과 연대가 담긴 쌈 문화에 이르기까지 총기 사고와 치안 불안, 그리고 단절된 개인주의로 병들어가는 거대한 미국 사회를 한국의 고도로 문명화된 식문화가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치유하며 침투하고 있는 역사적 현상입니다. 피자나 햄버거처럼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당연하게 갈비나 먹으러 갈까라고 묻는 일상의 언어가 되어버린 지금, 머지않아 미국 전역의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가위로 고기를 자르는 모습이 표준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의 트렌드 및 지정학적 정보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토록 정교하고 완벽한 한식을 분석하다 보니 저 역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저도 오늘 저녁은 당장 숯불에 구운 갈비를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영상을 끄시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 훌륭한 구독자님들은 이미 다 빨리빨리 눌러주셨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날카로운 팩트를 담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근한 이웃사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